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진선미 의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수장과 경찰의 최고위직 간부의 지시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실상의 관건 선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내내 국가정보원이 국정 현안에 개입하고 정권 비판 세력을 종북으로 낙인 찍고 자신들의 의견에 반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들도 벌어졌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일어났던 일을 돌이켜보면 과연 2013년의 민주공화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었는지, 역사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주권 행사를 왜곡시키는 역사적 과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히 단죄해야 합니다. 장관님, 법무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월요일 이후부터 장관께서는 국정원 헌정 유린 사건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지휘했다느니, 또 박근혜 정권을 보유하기 위해 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의혹과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부인하셨죠? 부인하셨죠? 어떤 정권을 위해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5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황 장관께서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오보입니까? 기사가 어떻게 났든지 저희는 법대로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최근까지도 수사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예측했던 대로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는 기소하고 불구속하고, 결국 황교안 장관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건 아닐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론이 여러 번 이 사건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렇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검찰이 발표한 것에 비슷한 얘기를 한 언론도 있고, 또 그때 임박해서도 다른 얘기를 한 언론도 있기 때문에 언론의 발표에 우리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검찰 특별수사팀 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언론에서 장관이 저렇게 틀고 있으면 방법이 없다, 이런 게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니면 뭐냐, 최동욱 검찰총장도 자리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이 사건을 불구속 기소라도 해서 공소유지하려고 참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수사팀 핵심 관계자도 청와대에서는 황 장관을 통하지 않고서는 검찰총장이 그 어떤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도 오보입니까? 제가 그렇게 좀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사는 법대로 하는 것이지 정략에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 들어보신 기억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장관께서
2005년 8월에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에 국정원의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 지휘하면서 언론에 한 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말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관님, 이번 수사 결과가 정략을 따르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자부하십니까? 만약 못하신다면 스스로 사퇴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이 잘 수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이제 결론이 나올 테니까 그 결론까지 같이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차원에서 구속 수사는 최소한으로 하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는 거 동의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원세훈 원장과 김용판 청장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한 근거가 뭡니까? 검찰에서 여러 가지 정황과 동기 등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그런 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검찰의 지금까지의 신병 처리에 대해서 일관되지 못한 아주 예외적인 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6개월 동안 원세훈 원장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혐의 사실 인정한 적 없고, 지금 드러나 있는 사실은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으로 엄중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증거 인멸의 혐의도 있었고요. 김용판 청장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자신의 혐의 사실을 인정한 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 의혹 많습니다. 도주 외국 나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게 불구속 수사의 근거가 됩니까? 검찰이 법에 정한 구속 요건 여부 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관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단순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 3명이 구속돼 있습니다. 자, 지금 사건은 국정원장과 경찰의 최고 수뇌부가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법 위반을 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왜 그들의 방어권은 보호하지 않죠? 그들이 유포했다는 허위 사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어서 심기를 어지럽힌 괘씸죄로 구속한 거 아닌가요? 자,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찰이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했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구속도 되고 불구속도 그러니까요, 되고 장관님, 그 사안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어떤 유명한 가수가 누구 후보의 아들이다라는 그 사실 한 번 얘기한 걸로 구속돼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김용판, 원세훈 불구속입니다. 균형이 있습니까? 검찰의 방어권 보장 맞습니까? 사건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하셔야죠. 그게 기준 아닙니까? 형량할 때는 비교하는 거죠. 사건마다. 검찰이 다 판단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다른 문제 묻겠습니다. 원세훈에 대한 개인 비리 수사 중이시죠? 원세훈 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수사 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물론이시겠죠. 자, 제가 하나 더 제보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존경하는 박영선, 박지원 의원께서 당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의 국회 처리가 그 당시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3명이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셋 중에 한 명이 바로 그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입니다. 원세훈 원장은 서울시 부시장으로 재직 당시 지금 현재 대표가 구속돼서 수사받고 있는 황보건설에 서울시 공사 수주를 적극 지원했고, 퇴임 이후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재벌 대형 마트의 사장 등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 여행도 가고 미국 LA에 골프 회동도 갔습니다. 그 2007년 초에 이명박 후보의 상근 특보로 보임을 받은 후에는 그 재벌 대형 마트 사장에게 활동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모 사장은 행안부 장관 취임 전까지 협력업체인 D설계사무소에 대표를 시켜서 매달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고 에쿠스 승용차를 렌트해서 운전기사와 함께 제공했다고 합니다. 자, 대가가 있겠죠? 그 재벌 대형 마트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원세훈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재벌 대형마트 연수원 신축을 반대하는 부처 산림청입니다. 압력을 행사하고 SSM법 국회 통과를 저지한 것입니다.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의원이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수사 요청을 했는데 수사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상당히 강도 높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국정원장이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발 제대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고 계시죠? 필요한 내용들은 그때그때 보고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하는 글에 대해서 몇 개의 사이트에 한정해서 조사하지 말고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 전반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공개되진 않고 있지만 유명 인터넷 사이트 15곳에 올린 글을 수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실 수 없겠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점들까지 포함해서 폭넓게 그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트위터도 수사하십니까? 특정 사안이나 그 사실 자체를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광범위하게 모든 비리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한 불법적 대선 개입 사건은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대북 심리 정보국이 이행의 지침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하달하면 해당 직원들이 핵심적인 메신저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로 진행됐습니다. 그림 보시죠? 우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국정원 혹은 국정원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디가 무려 660여 개입니다. 이들은 평균 2,000명의 팔로우가 있습니다. 이들 계정은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10개의 대장 계정,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직접 글을 쓰거나 리트윗을 하는 PA 요원급의 중간급 계정, 리트윗만 하는 보조 계정, 자동으로 리트윗만 하는 봇 프로그램으로 가동되었습니다. 이를 통하면요, 누가 어느 분이 그러셨죠? 70개 달아서 대선 선거 결과 영향 미치겠냐? 게시글 한 개당 보통 최소 130만 명의 트위터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특히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은 500만 명 이상의 트위터 이용자에게 노출됐습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민주당이 지난 5월 22일 추가 고발한 국정원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 가운데 이모 씨 있었습니다. 맞죠? 특정인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 직원은 트위터상에 누들누들이라는 계정을 운영했습니다. 해당 계정은 선거법 위반 아니라는 그런 말이 무색하게도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12월 11일은 발견된 때죠. 일제히 중단됐습니다. 그때까지 야당의 대선 후보를 정복으로 매도하고 공약을 악랄하게 폄훼하고 원세훈 원장의 지시 강조 말씀을 실행하는 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렸습니다.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다 삭제했지만 보여주시죠. 12월 5일입니다. 북한 편을 드는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도록 공작을 벌일 것이라는 얘기가 사실이군요. 12월 11일입니다. 열받은 종북 성골이 대선 TV 토론에서 판 자체를 뭉개다가 사퇴도 못하고 완주도 못하는 이상한 상태가 됐다.
11월 22일, 11월 28일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만 매달리는 종북주의자들은 그 당시 문재인 후보 공약 금강산 관광 재개였습니다. 우리 국민 중 스스로 인질이 되기를 원하는 정신병자가 아닌 다음에서야 금강산에 갈 사람이 몇 명 있겠냐고요. 여기는 제가 예의상 못 썼지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지랄을 해요, 지랄을. 이게 국정원 직원이 선거에 이기면 자신의 최고의 상부가 될 수 있는 후보에게 한 얘기입니다.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10월 24일 종북놈들이 단단히 북한의 발목 잡힌 모양이다. 햇볕 정책 부활하겠다는 등 금강산 관광 다시 하겠다는 등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10월 15일입니다. 김노 친북 정권 10년간 종북 청소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정말 걱정이네요.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대선 기간 동안에.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장관님. 지금 검찰에서 장관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기다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얘기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의 기본적인 법적 마인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떤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것이 선거법이 되는지. 네.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용이 어려운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은 그런 법률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할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수사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세훈 원장 여전히 부인합니다. 하지만 제가 공개한 원세훈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에는 젊은 층 우구나 심리전 강화 방안은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종북좌파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종북좌파가 정권을 다시는 잡아서는 안 된다며 댓글 활동을 지시한 정황과 증거 확보했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도 우리는 지시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다며 원 전 원장이 선거 개입을 지시했음을 시인하는 진술을 했다고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장관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든 자료들을 다 종합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장관님,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혐의 재판 진행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려 기소가 3년이 흐른 지난 6월 10일에 공소장 변경하겠다고 했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비적 공소장 변경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그 당시 논의됐던 것들 중에 일부에 관해서 1심 판결에서 다른 그 판단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해서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 사실 특정 기본이죠. 지금 유지돼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라뇨. 불법 정치 자금을 한명숙 전 총리가 직접 받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다 무죄가 나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다라는 예비적 변경 신청한 겁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1심 판결이 그와 같은 설실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반영한 공소장 변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열심히 하는 검찰 구박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 하는 정치 검찰 처벌해 주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국정원 경찰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합니다. 국정원은 거듭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정보기관의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정권이나 정치 세력이 함부로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해 자신들의 목표를 성취하겠다는 유혹조차 가질 수 없을 만큼 혹독하게 개혁하여야 합니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그릇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경찰의 권위 역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첫 단추가 바로 국정조사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검찰의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만 지키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최소한의 성의 있는 사과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14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의 수사로 그것이 터무니없는 모략이 아닌 실체적 진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그때의 그 말씀은 고스란히 박근혜 대통령의 몫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침묵으로 용인한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누리당에도 부탁드립니다. 국정원이 국기를 물랑케 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을 동안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던 정당은 누굽니까? 국정원